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 강세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스닥 강해요. 그리고 한국 증시는 코스닥이 또 강합니다. 주춤하다가 재차 상승세로 나오고 있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코스닥이 그대로 옮겨와서 코스닥 역시도 연중 최고치 지난 저항들을 돌파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그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봅시다. 자, 가장 먼저 우리는 코스닥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코스닥 오늘 흐름이 되게 인상적이죠. 언제나 그렇지만은 주요 구간을 돌파하고 나갈 때 사람들은 어떤 액션을 취합니다. 그동안 저항권을 돌파하지 못했고 며칠 사이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 올릴 때만 하더라도 지난주 유튜브 방송에서 올릴 때만 하더라도 아직 방향성은 몰랐어요. 방향성을 알기는 어려웠어요. 그렇지만은 준비하자는 얘기는 지난주부터 드렸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고 전전주 3주 전부터 드린 거는 좀 눈치 좀 보자. 비중 좀 줄여놓고 눈치 좀 보고 어떤 종목이 좋을지 그리고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살펴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가자.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진입하자 라는 부분이었고 지금 시장이 어떤 추세를 돌파하고 나가면서 거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합시다. 개인 순매수가 많이 늘고 있죠. 국내 주식시장에서요. 거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근데 주요 저항권을 돌파했고 글로벌 주식시장 동향이 좋다면 제가 볼 때는 랠리, 썸머 랠리는 펼쳐지고 있다. 이미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외 증시도 볼 텐데 먼저 가장 핫한 거는 역시 중국 증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늘지만 실제로 그거와 공포 그리고 그거와 경제 침체를 연관시키는 심리는 이젠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가을에 코로나19가 더 심해진들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을 거예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는 그게 두렵고 무섭지 않다는 걸 세상은 조금씩 선회하는 것 같고 그쪽으로 투자자들은 그것 때문에 큰 경기 침체가 향후에 그러니까 이번에 상반기는 공백이었다면 이 공백을 드러내고선도 이걸로 인해서 침체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중국 증시를 보고 얘기를 해도 충분할 거는 같아요. 물론 국내 주식시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팬데믹에 의한 출렁거림입니다. 거래 정지를 했었고 주식시장 문을 닫았었고 중국은 다시 개장하자마자 역시 폭락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빠르게 회복을 했고 빠르게 회복하기는 했지만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들 미국과의 문제 그리고 경기 침체 문제 때문에 속락 그리고 점진적인 회복인데 오히려 베이징에서의 확진자 수 가능성 베이징에서의 재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계 그리고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되고 폭발적인 상승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심리적인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러면 처음에 팬데믹 때부터 제가 강조드려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결국에는 지나갈 거고, 오래 지나고 보면 일회적인 부분이었다는 거. 그럼 실제로 차트상에서 이 부분은 그대로 내버리면 돼요. 없었던 걸로 보면 돼요. 그냥 삭제를 시켜버리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 주식시장은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 많이 좋지 않다가 추세 저점을 계속 이렇게 높이면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좋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무역 분쟁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가고 있었고요. 코로나19를 맞아버린 거죠. 사실은 이렇게 이어져서 갔었어야지 되는데, 그쵸? 그러면 어차피 갈 정상 궤도였다는 거죠. 어차피 가야 할 정상 궤도였다. 자, 여기서 다시 국내 주식 시장으로 넘어와서 볼 텐데, 코스닥 잠깐 봤으니까 코스피로 볼게요. 코스피는 코스닥만 못합니다. 근데 나스닥을 보고, 물론 다우는 다르지만, 다우는 코스피하고 비슷하지만, 다우랑 코스피가 다른 점은 뭐냐? 국내 주식시장 중국 증시뿐만 아니고 저점을 높이면서 국내 주식시장 역시도 살아나고 있었다는 거죠. 추세적으로. 코스피 역시도 추세적으로 전환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결론. 모든 증시가 가던 방향으로 다시 찾아서 가고 있다면 머지않아서 코스피는 2500선을 넘보게 될 것이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다. 3분기 중에, 이번 분기 중에는 아마 시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종목이 다 오르겠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무조건 주동을 해서 가겠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스타들이 나타날 거고요. 그 스타들은 이 기간 동안 몇 달 사이에 2배가 넘는 주가 흐름을 보일 겁니다. 제가 눈여겨서 보는 업종이 있어요. 물론 뭐 제가 늘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릴 때도 있는 거고, 사실 예측한다는 게 정답을 딱 제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확률을 좁힌다는 의미. 근데 유튜브 추천주들은 잘 오르는 것 같아요. 지자랑은 아니고. 자, 코스닥을,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의 연장인 것 같은데, 중국 증시가 먼저 선행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코스닥이 개인 투자자들 관심이 많아졌으니까 시장에 코스닥이 좀 더 탄력적이었을 거고, 시장 회복에 있어서. 그러면 코스닥이 더 탄력적이었다면,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지금 800선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겠죠. 그렇다면 괴리율을 따져보자. 코스닥과 코스피의 괴리율을 따졌을 때 지금에서 접근한다면 누가 유리하겠느냐? 저는 지금은 코스피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부 투자 유형 네이버 보유되고 있는 투자 유형에서 절반 매도가 이루어졌죠.
거의 뭐 90% 수익률에서 일부 이제 매수 시점에 따라서 뭐 10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90%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뭐 90% 수익률에서 절반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PER을 높게 가는 종목들이 바로 무너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앞으로는 상승 탄력도가 조금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오히려 저 PER 또는 저 PBR 종목들 중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3분기 하반기에 스타는 괜찮은 실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저 PBR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적을 잘 내고 있는데 현재 PBR이 0.6배다. 꼭 성장은 막 크게 하진 않아도 좋아요. 그러면 올 하반기에 약 1.5배에 가까운 PBR로 주가가 올라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저 PBR 종목들 시가총액이 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 PBR이 그렇게 넘어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가 그래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3분기에 이 썸머 랠리를 맞이해야 될까? 코스닥을 볼게요. 중요한 얘기가 될 거예요. 코스닥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뛰어들 겁니다. 넘었으니까, 확인이 끝났으니까 쭉쭉 밀려서 들어올 거예요. 예전에 코인 하던, 주식을 모르고 코인을 하던 초단타 스캘퍼들도 많이 유입이 되겠죠. 매매 시장은,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닝, 스캐핑, 뭐 스윙, 짧은 스윙 많이 훈탁해질 거예요. 실제로 몇 개 종목들이 계속 쭉쭉쭉쭉 상을 치고 나가던 투기적으로 급등하겠지만, 그런 종목들도 미리 잡아서 가는 건 모르겠지만 달리고 있는 말에 올라탔어요. 한동안 수익이 있겠지만 일정 수준 오르고 싹 빠져나갈 때 같이 빠져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30% 수익 났던 게 오히려 마이너스 20%로 돌아올 수 있어요. 순식간에. 어쨌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자주 매매를 해서 수익 나는 시장의 상황으로 가긴 어렵다는 거예요. 매매가 잦을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뭐 몇 종목에서 크게 수익 나겠지만 몇 종목에서 실수해서 계속 크게 벌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수익 또는 손실일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그러면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계좌를 하나 증권 계좌를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놀이식으로 할 수 있는 계좌를 따로 가지고 계세요. 자산으로 가져갈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6개월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유하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담으시고요. 너무 많이 골라 담지도 마세요. 갖고 놀 종목들은 그냥 계좌를 따로 만드셔서 거기는 금액을 많이 넣지 마시고,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분산을 해서
그냥 좀 가볍게 들어가셨다, 게임하듯이 들어가셨다가 쉽게 빠져나오고, 뭐 끝까지 가보자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큰 수익이 날 겁니다. 오히려 꼭 우량주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자산으로 갖고 있는 계좌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구성을 했어요. 제가 얘기 드렸던 실적이 괜찮은 저 PBR 종목들에 대해서 구성을 해놨어요. 3에서 6개월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놀이계좌. 놀이계좌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 계좌 포트폴리오를 짜시면은 적은 금액을 가지고 게임하듯이 하는 계좌는 매우 공격적으로 가셔야 돼요. 일주일에 100% 수익을 목표로 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하세요. 그냥 없어져도 되고, 게임하는 돈이니까 없어져도 되고 그냥 다 잃어도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아예 그렇게 가볍게 접근을 하시면 폭등주들에 대해서 수익을 더 쉽게 낼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 게임 하듯이니까는 그냥 너무 막 일희일비하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금액이 커져버리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심리로 접근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계좌에서 수익이 만약에 그 계좌에 대해서는 1000만원 정도만 돌렸어요. 근데 1000만원을 돌렸는데 일주일 결산을 하던 한 달 결산을 하던 일주일 결산을 이라고 치자고요. 일주일 결산을 했는데 1000만원의 수익이 났어요. 그럼 2000만원을 늘려서 굴릴 거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수익 난 거는 아까 자산계좌로 옮겨와서 추가 매수, 종목도 추가 매수, 그렇게 해서 자산을 늘려가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계좌 하나만 가지고 단타나 하고 스윙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해서 부자 못 돼요. 계획을 철저하게, 계좌 계획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큰 힌트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심 종목 추천주인데, 이거는 제가 3분기 유망주로 갖고 나왔지 당장 뭐 다음 주를 공략할 그런 걸로 갖고 나온 건 아니에요. 우선은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에 대해서 한번 좀, 증권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분명히 이번에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다시 늘어나게 되면은 증권주들을 크게 보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죠. 뭐 세금과 관련된 정책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받아준다면은 3분기 내에는 지난 고점이 13만원이죠. 이번 분기 내에는 13만원에 근접한 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증권주뿐만 아니고 금융과 관련된 종목들, 금융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해요. 그 밖에도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할 종목들에 대해서 다음 주도 좀 더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더 세세하게 다음 주에는 파고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이었습니다.